먼저 1번에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자, F가 0일 때 관성은 F가 0일 때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니까 맞고, 물체의 질량에만 비례하지,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맞고, 속력이랑은 관계가 없지. 그래서 니은에 F가 0일 때까지는 맞는데,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겠지. 가속도가 아니니까 틀려서 답이 3번. 그래서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쓰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하겠지. 그래서 정지 관성과 운동 관성이 있고, 자, 2번에 관성에 관련된 현상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야 되는데, 자, 기억 보기. 노를 저으면 배가 앞으로 나간다. 이거는 작용, 반작용이겠고, 돌불이 걸려서 앞으로 넘어지는 거 맞고, 디귿도 작용, 반작용이고, 갑자기 출발하면 승객이 뒤로 쏠린다 맞지? 갑자기 멈추면 앞으로 되고. 자, 이거 왜 그러냐면 버스가 오른쪽으로 갑자기 출발을 해. 그럼 가속도 방향이 오른쪽이지? 이럴 때는 관성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손잡이랑 사람이 뒤로 쏠리겠지? 자, 그래서 니은 니을이고, 자,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를 보면, 자, 세물체 ABC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자, 관성이 가장 큰 것. 아까 1번에서도 나왔지만 관성은 뭐에만 비례한다 그랬지? 질량에만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속력이랑 관계없어. 그래서 기억은 맞고, 자, 니은에 운동량의 크기는 P는 MV. 자, 식 다 외웠지? 그럼 운동량이 A는 2, B는 8, C는 9가 나오니까 B가 크다 틀렸고, 세 물체 중 수평 방향으로 가장 큰 힘. 자, 요런 문제 일정한 속력이니까 등속 직선 운동이지. 그럼 모두 다 F가 0이니까 가장 큰 힘 상관없지. A, B, C 모두 다 힘이 0이지. 그래서 틀렸지. 그러면 답은 1번. 자, 4번 해볼게. 자,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B가 충돌할 때 충돌 전과 후에 질량과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으로 풀어도 되고, 우리가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운동량 보존 법칙.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같다라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인데, 먼저 첫 번째 요걸로 풀어볼게. 요거 학교에서 안 배우는 학교도 있고 배우는 학교도 있어서 먼저, 자, A의 운동량의 합은 14, B의 운동량은 6. 그럼 요거 합치면 충돌 전의 운동량이 20이 되겠지? 근데 충돌 후에도 A는 프라임을 붙일까 2. 그러면 B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8이 나와야 되지. 합이 2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V가 얼마가 되냐면 6m/s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답은 6인데, 자, 이걸로 안 풀고 통합과학 수준으로 풀면 어떻게 풀면 되냐면,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지.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그런데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자, 그럼 변화량이라는 건 나중 것 빼기 처음 거니까 A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2 빼기 14는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3V 빼기 6 이렇게 하겠지. 자,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2는 즉 마이너스 가로 안에 12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3V 플러스 6이 돼야겠지. 자, 그러면 3V는 18이 되니까 V는 6m/s 그렇게도 나오겠지. 자, 그런데 요거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기 꼭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요거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답이 3번. 자, 5번에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야 되는데, 자 1번에 물체가 힘을 받아 속도가 변하면 운동량이 변한다. 맞지? 꼭 속도라고 해줘야 돼. 속력이라고 하면 안 되지. P는 mv 할 때 V가 속도, 방향을 가진 값이고 운동량도 방향을 조심해야 되지. 요거 방향. 자 충격량은 힘이 클수록 힘을 작용한 시간이 클수록 크다. I는 F 델타 T니까 얘도 힘의 방향이랑 충격량의 방향 똑같지? 맞고 충격량을 받으면 충격량의 크기만큼 운동량이 변한다. 맞지? 아까 위에도 써있지만 충격량은 델타 P라고 했으니까 자 충격량의 방향이 운동량의 방향과 같으면 운동량의 크기가 작아진다. 요게 틀렸는데 자 요거 방향 얘기 나왔잖아. 자 요거 별표하고 잠깐 봐볼게. 자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이랑 똑같아져. 운동 방향이고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랑 똑같지? 자 충격량의 방향이 즉 힘의 방향이야. 운동 방향과 같으면 그치 이게 속도 부호고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힘하고 운동 방향이 똑같으면 속력의 크기가 커지지. 그러니까 속도의 절대값 빠르기가 커지지. 운동량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그래서 답 4번 틀렸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자 5번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격량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I는 F 델타 T 그러면 충격량이니까 요 I가 일정할 때 충돌 시간이 클수록 충격력은 작아진다. 여기서 말하는 충격력은 F 요 F가 되겠고 이거를 다른 말로는 평균 힘이라고도 하지. 평균 힘. 자, 그러니까 이건 작아진다 맞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충격 효과를 줄이는 데 안전에서 뒤에 문제가 또 나오겠지?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거. 자, 그 다음 6번도 볼게. 그림은 10m/s 속력으로 날아오는 질량이 0.1kg인 야구공을 반대 방향으로 30으로 했대. 자, 요거 반대 방향. 아까 방향 중요하다 그랬지. 자, 저기 위에도 여기 아까 별표 했는데 운동량의 방향이랑 속도 방향 똑같지. 그래서 내가 오른쪽을 플러스로 정했으면 충돌 전에 운동량은 얼마냐면 1이 되겠지. 플러스 1. 근데 충돌 후에 운동량은 프라임을 붙일까? 3이 되겠지. 근데 마이너스 3이야. 요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중요하지. 그때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어. 자, 충격량 I는 델타 P니까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플러스를 이렇게 쓸까? 그럼 마이너스 4거든. 근데 크기라고 했으니까 크기는 절대값을 붙여야 되니까 답이 4번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20m/s 속력으로 운동하던 속도로 운동하던 질량이 5kg의 물체에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 자 얘가 5kg인데 20m/s로 운동을 하고 있었어. 자 근데 충격량을 반대로 받았대. 자 아까 얘기했지만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랑 똑같지. 즉 운동량 충격량을 반대로 받았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그때 나중 속도를 물어보는 거야. 질량이 변하진 않았겠지. 그래서 질량은 5kg 그대로고 그때 나중 속도. 자 그러면 공식에다 써볼게. I는 델타 P인데 I는 마이너스 50. 그럼 나중 운동량 X로 놓을까? 빼기 처음 운동량 100. 자 그럼 X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그치 50이 돼야겠지. 그럼 나중 속도는 10m/s. 플러스 10이니까 운동 방향이 변하진 않았단 소리지. 그래서 10이라고 쓰면 되지.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5m/s 속력으로 운동하는 질량이 2kg인 건데 자, 일단 그래프 문제 나왔지. 그럼 그래프에서는 X축, Y축을 먼저 확인을 하고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나 또는 기울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봐야겠지. 자, 이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자, 면적은 XY를 곱하는 거니까 F 곱하기 델타 T, T라고 해도 되지. I가 되겠지? 자,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I야. 그러면 먼저 0에서 5초 동안의 면적을 구하면 6, 5, 30이니까 30. 그 다음에 5에서 10초 동안의 면적을 구하면 40
뉴턴 세크가 되겠지. 자, 그래서 총 운동량, 충격량이 얼마냐면 70이 돼. 자, 그리고 똑같은 문제네, 그치? 그럼 충격량은 델타 P인데 70은 나중 운동량, 질량이 2 곱하기 나중 속도,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얼마야? 2kg이 5m/s라고 10이 되겠지? 그래서 2V가 80이니까 V는 40m/s 해서 답이 4번이 되겠고. 자, 이제 9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4kg의 물체가 정지해 있는 2kg의 물체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이고, 요거 아까 뭐랑 잠깐 앞에서 요 4번 문제랑 좀 비슷한 유형이지, 그치? 두 문제 충돌하는 거. 자, 그래서 나는 두 물체가 충돌할 때 B가 받은 힘의 크기야. 자, 요거는 꼭 B라고 생각 안 해도 되지. 왜냐하면 A가 받은 거랑 B가 받은 크기의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그러면 B가 받은 충격량이 20이면 A가 받은 충격량도 20이 되겠지. 그치? 자, 근데 물론 요거를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이렇게 해볼까? A랑 B랑 딱 충돌을 할 때 모습이야. 그러면 A는 힘을 반대 방향으로 받고 B는 힘을 오른쪽으로 받지. 자, 그러면 이거 이해되지? A랑 B랑 충돌을 하면 A는 B한테 힘을 오른쪽으로 주고 A가 B한테 주는 힘, B가 A한테 주는 힘은 F, B가 A한테 주는 힘 반대 방향. 그래서 힘을 이렇게 받는데, 그러면 얘는 지금 B는 처음 속도가 0이고 나중 속도가 얼마가 되겠어? 20이 되겠지. 운동량이 20이 되겠지. 다시 여기 잠깐 볼게. 자, B가 받은 충격량은 20인데 충격량은 델타 P랑 똑같으니까 나중 P 빼기 처음 P인데 처음 P가 0이야. 그러면 나중 P가 운동량이 20이 돼야겠지. 그런데 질량이 이고 속도를 V라고 하면 V가 10m/s로 나오겠지. 그래서 디귿 맞아 벌써. 그치? 그리고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의 크기는 그치 4 곱하기 10이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맞지. 그 다음에 니은은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아까 뭐 한다 그랬지? 이게 B가 받은 거나 A가 받은 거나 이 면적이 충격량인데 힘이 똑같고 시간도 똑같으니까 그치 똑같이 20을 받아야겠지. 그래서 답이 3번이야. 요거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A와 B가 충돌할 때 힘은 이 둘이 A가 받은 힘과 B가 받은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 반대지. 그리고 충돌할 때 시간도 A가 충돌할 때 B랑 서로 힘을 받은 시간과 B가 받은 시간은 똑같지. 그럼 I도 똑같게 되지. 물론 반대 방향. 그래서 델타 P도 절대값은 똑같지. 물론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자, 그래서 답이 3번이고 10번 해볼게.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5kg의 물체 일정한 힘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을 했대. 자, 운동량을 나타낸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이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걸 봐야 되는데 일단 이 그래프에서 Y축 자체가 운동량이고, 자,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I인 거 알지? 그리고 I는 F 델타 T지. 그럼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하냐면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인데 X축이 시간이고, 자, Y축 변화량이 아까 뭐라 그랬어? 운동량 변화량은 충격량 변화량에서 이렇게 나오지. 충격량 해서 TT 지워지니까 F.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R자 힘 F를 의미하는 거지. 자,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지. 기울기가 3분의 6이니까. 자, 니은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6kg/m/s 하면 맞지. 그럼 충격량도 얼마겠어? 그치, 충격량도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니까 9가 아니라 6이 되겠지.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 굳이 이 문제에서 만약에 처음 속도랑 나중 속도를 물어보면 정지했으니까 처음 속도가 0이고 나중 속도는 얼마겠어? 나중 운동량이 6인데 질량이 5 곱하기 속도 V니까 나중 속도는 1.2m/s가 되겠지.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풀 수 있고,
자, 11번에 그림 가는 동일한 발사체 빨대를 넣고 입으로 불었을 때 발사하는 모습이래. 자, 그림 이 차이는 뭐냐면 이 발사체가 A는 여기 앞에 있지. B는 여기서 출발하지. 자, 그래서 힘은 여기 힘은 똑같은데 A가 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 이 얘기지. B는 시간이 요건데. 자, 그래서 여기 위에다 잠깐 정리할게. 충격량 I는 F 델타 T인데 유형이 두 개로 나올 수가 있어. 첫 번째는 지금 11번처럼 F가 일정한데 델타 T가 클수록 I가 큰 거. 자, 두 번째는 요 앞 페이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I가 일정할 때 델타 T가 클수록 평균 힘이 줄어드는 거. 자, 이 경우는 이 1번 경우지, 그치? 자, 그래서 기억 볼게. 같은 세기로 볼 때 발사체가 힘을 받은 시간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지. 그래서 충격량도 큰 거야. 나에서 S1과 S2 이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의미하는 게 항상 면적은 X축, Y축 곱하는 거지. I가 나오는데 면적은 각각 받은 충격량이다 하면 맞고, 빨대를 빠져나오는 순간 운동량은 당연히 누가 크겠어? A에서가 B에서보다 크겠지. 그래서 답이 5번인데 자, 이거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자, A랑 B랑 있어. 힘은 똑같지만 힘을 받은 시간이 A가 크니까 충격량도 A가 크겠지. 근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운동량의 변화량도 A가 크겠지. 근데 처음 속도가 0이니까 당연히 나중 운동량도 A가 크고 나중 속도도 A가 크겠지. 자, 그래서 답이 5번이고, 자, 뒤로 넘겨서 12번에 보면 그림은 같은 높이에 있는 질량이 요거는 잠깐 봐봐. 앞에 11번에 여기 필기한 게 요거지. 2번 얘기야. 요거 I가 일정할 때 I는 F 델타 T니까 얘가 일정해. 델타 T가 클수록 충격력이 줄어들어서 뭐 컵이면 깨지지 않고 뭐 계란도 안 깨진다 그 실험이지. 자, 하나는 푹신한 이불, 하나는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렸대. 그럼 여기서 A랑 B랑 비교를 해볼게. 자,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같은 물체를 떨어뜨리잖아. 자, 요거 옆에다가 중요하니까 요 필기 좀 해볼게. 자, A랑 B랑 있는데 이 같은 높이에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야. 자, 요 H가 똑같아. 자, H가 똑같다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 배웠을 때 H는 2분의 1 GT제곱이라는 식이 있었고 T는 루트 G분의 2H 해서 G는 상순위가 일정한데 H도 일정하니까 T도 일정하지. 그치? 또 하나 또 어떤 식이 있었냐면 2GH는 나중속도의 제곱이 있었지. 그래서 나중속도는 루트 2GH 이거 있었지. 자, 그러면 H가 똑같으면 나중속도가 똑같아. 자, 이 뜻이 뭐냐면 요거 높이가 똑같으면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하면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도가 똑같다는 거야. 이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도가 똑같아. 그런데 떨어지고 나서 얘네들이 튀어오르는 게 아니지. 자, 이 물체가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튀어오르는 게 아니지. 물체가 이렇게 떨어져서 바닥에 닿는 순간 딱 멈추지. 자, 이거야. 자, 그래서 바닥에 닿는 순간 속도가 A랑 B가 똑같아. A하고 B가 똑같아. 자, 이 바닥에 닿는 순간이 바로 처음 속도야. 처음 속도가 똑같아. 그리고 질량도 똑같지. 그러면 처음 운동량이 똑같아. 그리고 나중 속도가 아까 얘기했듯이 바닥에 닿아서 딱 멈추지. 튀어오르는 게 아니지. 0으로 똑같아.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0으로 똑같지? 그 얘기는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이 똑같으니까 델타 P가 똑같지.
그래서 I도 똑같고 충격량이 똑같아. 그럼 델타 T가 지금 누가 길어? A가 기니까 충격력은 B가 크지. 그래서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거는 깨지고 푹신한 소파에서 떨어지는 건 안 깨지는 거지. 그래서 A가 시멘트고 B가 푹신한 거야. 자,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처음 속도라는 거는 여기 꼭대기에서 떨어뜨리는 요 속도가 처음 속도가 아니야.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도가 처음 속도가 되는 거고, 나중 속도는 떨어뜨렸을 때 얘가 튀어오르는 게 아니라 바닥에 정지해서 딱 멈추는 거지. 그게 나중 속도가 되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되지. 자, 그러면 A는 이불 아니가 시멘트. 충격량은 똑같지. 충격량 요거 똑같고. 평균 힘은 누가 크지? 그래프 봐도 알지. A에서가 큰 거니까 답은 4번인데, 자, 요거 좀 잘 기억을 해놔. 예를 들어서 잠깐만 요거 잠깐 지울게. 두 물체가 모두 다 바닥으로부터 5m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자,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으로 할게. 그리고 5라고 하면 속도의 제곱이 100이 되겠지. 그래서 바닥에 닿을 때 속도가 10m/s야. 그리고 얘가 닿을 때 10m/s고 얘는 푹신한 소파여서 멈출 때까지 1초가 걸렸고 얘는 시멘트 바닥이어서 멈출 때까지 0.1초가 걸렸다고 하면 자, 얘가 이번에 B가 되겠지. 자, B는 잘 봐. B는 나중 운동량이 0, 처음 운동량이 질량 1kg이라고 할까? 10. 바닥에 닿는 순간 요게 처음 운동량이니까. 그래서 델타 P가 나중 거 빼기 처음 거니까 마이너스 10. 그래서 I도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면 F 곱하기 시간이 1초. 그래서 힘을 10N을 받았단 소리야. 마이너스 10N이라는 소리는 힘을 위쪽으로 받았단 소리겠지. 그치? 아래로 향하는 게 플러스니까 위로, 당연히 바닥이랑 충돌하면 위로 힘을 받겠지. 자, 그런데 A는 A 밑에다 쓸게. 똑같지. 나중 운동량 0이고 처음 운동량 똑같이 10이야. 그러면 델타 P가 똑같이 마이너스 10이지. 그래서 I가 마이너스 10인데 얘는 힘 곱하기 0.1초야. 그러니까 힘을 마이너스 100N이지. 그래서 얘는 100N의 힘을 받아서 깨지고 푹신한 소파에 떨어지는 거는 안 깨졌다.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요거 답은 일단 12번에는 4번인데 요런 숫자 넣어서도 계산을 한번 해봐. 자, 13번에 자, 그림은 자, 요거 안전모 자동차 범퍼. 자, 이것도 다시 위로 올라갈게. 요 경우지. 요거 I가 일정한데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 평균 힘을 작게 해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충돌할 때 충격량을 감소시킨다 맞고 량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지. 이거 조심해야 돼. 충격량은 일정한데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틀려. 자, 그리고 충격이 가해지는 시간을 길게 해서 그치 충격력을 줄이는 거지. 이것도 같은 원리.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4번에 번지 점프를 할 때 고무줄이 늘어나야 돼. 이것도 같은 원리지. 델타 T를 늘려서 충격력을 줄이는 건데 에어백 이거 다 맞네. 그치? 근데 옳지 않은 거야. 옳지 않은 게 몇 번? 여기 틀렸지. 안전띠가 아니지. 에어백이야. 안전띠는 아니고 이렇게 되지. 안전띠 같은 경우는 갑자기 멈췄을 때 이거는 관성. 갑자기 멈추면 사람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관성 때문에 사람이 튀어나가니까 그거를 안전하게 해주려고 안전띠를 매는 거지. 요거 에어백이랑은 에어백은 아까 얘기했듯이 요 원리고 그치? 그래서 답이 3번.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오른쪽으로 20m/s 속력으로 운동하던 질량 2kg인데 10N의 힘을 왼쪽으로 받았대. 반대로 받았다는 소리지. 그래서 오른쪽을 플러스로 해서 구하래. 자, 충격량 I는 어떻게 구하지? F 델타 T인데 마이너스 20 곱하기 2니까 요거 마이너스 10이지. 힘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곱하기 2초니까 마이너스 20뉴턴 세크라고 써야 돼. 그러면 충격량이랑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도 마이너스 20이라고 쓰면 돼. 그럼 2초 후의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델타 P가 마이너스 20인데, 자, 처음 운동량이 얼마야? 40이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인데, 나중 운동량은 2 곱하기 속도 V 빼기 처음 운동량은 40이지. 요거 두 개 곱하면 40. 이게 마이너스 20이 나와야 돼. 그러면 얘가 20이 나와야 되니까 V는 10m/s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힘이 반대로 작용하니까 처음 속도보다는 어떻게 됐어? 처음 속도보다는 줄어들었지, 그치? 자, 요거는 자 16번에 다시 여기로 와서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되지. 요거 그대로. 그치? 그래도 한번 다시 써볼게. 자, 단단한 바닥이랑 푹신한 바닥이 있어. 자, 충격량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자, 충격량은 똑같아. 그치? 그런데 델타 T가 푹신한 게 크니까 평균 힘은 단단하니 커서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